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군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님,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를 만들겠다던 홍준표 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대구시의 핵심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선 800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파워풀 대구 건설은 뚜렷한 성과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실망과 불안, 나아가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시정 공백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 공백 우려가 있는 것 중 대구시의 핵심 현안인 TK 신공항 건설 및 군의군 관통도로,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TK 신공항 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대구시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2023년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는 3,098만 5천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또한 2023년 한국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AR 기술 도입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TK 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이자 지역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3,464만 평에 이르는 고도 제한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정상화하며 최하위 수준의 지역경제를 반등시키고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절대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TK 신공항 건설이 6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침체된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를 동시에 살려낼 수 있는 준비된 대구 경북의 뉴딜 정책입니다. TK 신공항을 위한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약속들은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2016년 7월 정부가 대구공항 K2 군공항 통합 이전을 발표한 이후 시도민들은 지난 10년 가까이 극심한 지역 간 갈등과 지역 내 주민 갈등 속에서 TK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며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쳐 헌신해 왔습니다. 2020년 공동합의문에 따라 군의군 대구 편입은 TK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으며 그 결과 2023년 7월 1일 군의군은 대구광역시에 공식 편입되었습니다. TK 신공항 건설이 되어야만 803 관통도로, 신공항 철도, 군의군 스카이시티 조성 등 연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TK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2023년 7월 군의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24년 1월 일부 지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군의군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5,600만 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군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7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실정입니다.
군의군은 이러한 인구 특성상 자녀 혼사나 상속, 의료비 등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의군민들의 희생은 역시 TK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믿음 아래 이루어진 협조였으며 이제 대구시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TK 신공항 건설에 있어 대구시는 2023년 합의각서를 통해 민관 SPC 방식으로 추진해오다가 2024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방식 혼선을 가져왔고 아직 공영개발 방식에 필요한 재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시민 불안만 키워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TK 신공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당장 삽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토지 보상부터 개발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착공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더는 논의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경북은 한 목소리로 결단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뼈를 깎는 고통의 결단을 지금 내려야 한다는 각오로 시장 권한대행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신공항 로드맵입니다. 2025년, 26년 기본 설계, 26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재원 조달 또한 확실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2030년 개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로드맵대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 마련 방식이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합니까? 재원 마련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더라도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대선 공약 반영 1순위에 두고 대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새 정부가 TK 신공항을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이고 대구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는 지난 3월 공작이금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신청 규모는 2026년 2,795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1조 5,393억 원이며 8월 국무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부대 양해 사업의 공작이금 지원은 부적합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작이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작이금은 매년 기재부와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확실한 재원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넷째, TK 신공항의 계획된 착공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구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지만 정부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TK 신공항이 가져올 62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31만 개의 일자리는 결국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돌아올 혜택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나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구 경북 군의 의성 사자 간의 TK 신공항 정책공조 MOU를 조속히 체결하고 보상 문제와 사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내야 합니다.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제1금융권을 활용한 낮은 이자의 지방채 발행과 공동사업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최선의 자구 노력을 정부에 보이면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 경북이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하면서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주공항의 경우 대통령실 내 TF팀이 구성되고 대통령이 관련 단체장들과 직접 논의에 나서는 등 사실상 국정과제가 된 상황임을 정무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공항 관련 현안들은 정부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K 신공항은 이미 이전지 확보와 사업계획 구체화로 사실상 실현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만 있다면 지역 최대 현안이자 국가 안보의 전략적 시설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당위성을 지닌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시켜 나아갈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TK 신공항 특별법상 협의기구는 국토부, 국방부, 공군,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TK 신공항 특별법상 기획재정부는 협의기구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재정당국으로서 협의기구에 참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K 신공항 성공의 관건이자 대구군이 생활권 통합의 상징인 군의군 관통도로의 국토 승격 지정 탈락 배경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군 관통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2020년 7월 대구시 경상북도 시도 국회의원 간 체결된 공동합의문에는 동군이IC에서 신공항까지 약 25km 구간의 관통도로를 공항 이전 사업 종료 시까지 건설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관통도로 노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는 북해면 산성면, 우보면, 효령면, 군위읍, 소보면 등 군위군 중심을 관통하며 803 관통 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TK 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구 군위 간 실질적 생활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 인프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6일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도로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군의군 관통도를 공항 개설되니까지 건설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속한 대로 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홍준표 전 시장께서도 신공항 개항 전까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 국지도 승격 노선에 군의군 관통도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TK 신공항 연계 교통망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결과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는지 국토부와는 협의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이번 탈락을 교훈 삼아 재지정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은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도심 군사시설을 군의군으로 통합 이전해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민군 상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자 TK 신공항 이전과 연계된 대구 미래공간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2022년부터 시민공감대 형성, 관군 실무협의체 구성, 민군 상생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착실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월 5일 대구시는 군의군을 군사시설 이전의 최종 대상지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장 공백에 따른 행정력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가 분명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국정과제화 및 중앙정부 협의 관련 사항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방기능 효율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구시의 중앙정부 설득 전략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사시설 이전 마스터플랜 실사 및 합의각서 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2일, 13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공군본부, 대구시 관계자들이 군이 이전 대상 예정지에서 미리터리타운 및 민군 상정타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조속한 성사를 위해 어떤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체결 예상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계획 허가 제한 지역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군의군 우보면 상공유사면 일대 약 568만 평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앞서 5월 30일에는 군이 스카이시티 조성에 따른 군의읍 소보면 일대 약 260만 평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집단 민원과 갈등 조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률적 검토 및 행정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 설명회 개최, 상담 창구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민원 해소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 대행님, 지금 대구시는 시장 공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TK 신공항, 군의군 관통도로, 군사시설 이전 등 핵심 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단순한 현안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결단과 강한 실행력으로 시정의 연속성과 시정의 신뢰성을 시민들 앞에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권한 대행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현안 중 TK 신공항 건설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0년 개항 가능성 관련 절차의 정상 진행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를 착수, 내년에는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30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계엄 정국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치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예정된 보상 착공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개항 시기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공자기금 융자 방식 외에도 정부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TK 신공항에 대한 새 정부의 인식과 대구시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TK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공약으로 발표하시면서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말씀하시고, 지난달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광주 대구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광주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께서는 지역 군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구시는 저를 포함한 시 간부들이 신공항 이전의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지난주 2차례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과 제가 여야 위원장을 만나고, 지난주에는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경청소통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TK 신공항 사업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기부대 양여 방식은 금융비용이 미반영되어 기부가액은 과소평가되고, 후적지 개발에 따른 양역가액은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과대평가되어 추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자 구조가 우려되는 바, 사업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이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이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와 똑같은 기부대 양여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같이 다양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시 재원 확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융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공자기금을 사업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공자기금만으로는 전액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자기금 융자도 결국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 공자기금으로 매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향후 지방 채무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자기금에 대한 전국 지방채 인수 규모가 한 해 최대 발행한 것이 2024년 2조 6천억에서 올해는 100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연도마다 변동성이 커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 5천억 전액을 공자기금으로 조달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셋째, 현재 기재부와 같이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지원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1조가 넘는 사업비 전액을 공자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구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부 가액과 양해 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하고 기부 가액과 양해 가액의 차액을 일정 부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구시의 자구 노력과 토지 보상의 신속 추진, 경북도가 제안한 제1금융권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대 양여 방식은 사업비 전액을 융자 방식으로 조달하여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바, 정부 지원 없이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북도와 군이 의성히 협조하여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이전 부지 선정과 화물터미널 입지 결정 등에서 대구 경북 지역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합리적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 문제를 저희는 해결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TK 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먼저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TK 신공항 사업의 토지 보상, 이주단지 조성 등 전체 보상비는 4,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규모 사업비가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 특성상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 확정해야 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 조달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도가 제안한 대구 경북 양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결국 전체 투자 계획 없이 1, 2년 지방채 발행의 투자 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전반적인 투자 심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결국 대구시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며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의 일부 비효율성도 우려됩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자구 노력과 정책 건조 체계 구축, 기재부의 협의기구 참여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TK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함께 국정과제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등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TK 신공항 문제를 함께 다루는 범정부 TF 구성을 요청하고 있고 현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에 기재부가 참여할 경우 국가 예산 확보와 조달, 총사업비 조정 등 재정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재부 참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K 신공항 사업은 현재의 기부대 양여 방식 틀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기부 가액과 양여 가액의 차이를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 대구시의 자구 노력, 기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을 고민하여 국가 재정 지원과 대구시가 부담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함께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성공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TK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과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위 관통도로의 국도 지정 탈락에 대한 원인과 향후 재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 관통도로는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 여객 수송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로 지정해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군위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위 관통도로를 포함한 3개 노선 총 연장 34.3km에 대하여 국도, 국지도 노선 지정과 성격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7월 초 관내 2개 노선 26km 정도가 국도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군위군 내 향후 군부대 이전지라든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 에어시티 등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한정된 교통 수요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에 대한 향후 재추진 전략과 완공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위군 개발 계획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와 대구 군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연계한 최적의 노선안과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까지 추진하고 본 노선의 경쟁력을 제고해 차기 국토부의 국도 지정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본 노선이 국도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국정과제화 및 중앙정부 협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를 통한 최종 이전지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지금은 정책 집행 단계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대구시 국방부 합동 KF를 구성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6월에는 국방부 및 육군, 공군본부 담당 과장 등이 군의군 일대 이전 부지를 현장 실사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도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하여 여당과 대구시 실무협의회 및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 성장투기 업무보고 시 국정기획위원회 지난주 면담 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국회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제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기부과 양역과 산정과 향후 원활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 이전 마스터 플랜 수립 현황 및 합의각서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함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스터 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기재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논의 중인 내용과 부대 배치 계획 등은 협의 중인 사항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부대 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의군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투기성 개발행위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편입 지역인 우보면과 삼국 유사면을 총 6차례 방문하여 주민들께 설명하는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는 정례적인 주민들과의 소통과 예상되는 주민 불평 사항 등을 적극 의견 수렴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군사시설 이전 사업은 대구 경북 500만 미래의 50년을 결정지을 핵심 현안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저희 대구시에서도 급변하는 대외 정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 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권한 대행님,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권한 대행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절박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권한대행님 기간 중에 권한대행님으로서 계시는 동안에 공백이 안 생기고 계속 사업이 영속될까 하는 그런 막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고 혼동기에 있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전에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아까 제 DRDP 그거 한번 보시죠. 예. 저기 다 집어넣기가 17개 광역자치단체 다 넣기가 해서 중간에 좀 빠졌긴 했습니다만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대구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 생태계, 민생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주민들의 고통이 통합신공항 64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 답변 주신 거는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영 방식 개발 방식에서 공자기금 조달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조달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면 자금 조달 방안이 계획이 서지 않으면 2030년 기항 시기도 불가피하게 미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현실적으로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으면서 많은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니고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합니까? 지금 지난주 하고 예. 계속 어제도 제가 국회에 아니, 가서 예. 권한대행님께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예. 정말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그 사업 방식이 SPC 방식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SPC 건설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7.8%를 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다시 공영 개발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공영 자금 그 이제 차입금으로 3.5%의 조달 금리를 적용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자기금, 이제 용역에서 자금이 조달되면 10조 3천억의 사업 수지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됐죠. 예,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3.5%의 자금 금리 조달을 해서 하는데 공자금이 사실상 조달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 뭐 공자금이 지금 협의 지금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 그 사실상 11.5조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전액을 이제 공자금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어렵다. 일부는 저희가 뭐 일부는 공자금 받아가지고 일부 받으면 예, 안 예. 받아야죠. 긴 사업 중에 예.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면 그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건 안 해야 되는 사업이죠. 어쨌든 3.5%의 조달 금리를 통해서 사업 그 용역을 했을 때는 10조 3천억의 수지가 사업 수지가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부대 양에 대한 하나의 수치의 문제로 봅니다. 근데 저는 대구시 재정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업성을 다시 보면 앞서 양여 재산을 통해 양여 개발을 통해서 양여받은 땅을 통해서 개발을 할 때 이 고밀도 개발을 해서 후적지를 이 분양이 80%가 다 된다는 전제로 상당히 낙관론적으로 했을 때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금리가 상당히 높고 대구시에 미분양 문제도 많고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봤을 때는 그만큼 양여 후적지 개발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또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를 해야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예. 사실은 그 전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사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해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지금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어느 정도의 노력, 그 지원, 그리고 대구시가 어떤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을 대구시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지방채 발행이지 않습니까? 선지방채 발행해서 후 이제 분야 이익으로 회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리스크를 떠안는 어떤 공동의 책임으로 가야 된다. 100% 이 부분을 대구시가 다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지방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간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제 사업하는 방법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5월 며칠자 영남일보에 보면 경북에서 제안을 한 게 있죠. 이제 영남 이제 자막에 이제 나오는데 대구시의 공영개발 방식 공동 사업 부분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 대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제가 경북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장 할 때 또 위원할 때 이남업 그 추진 지금 경북 공항투자 본부장이 그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제가 경북에 가서 투자 본부에 가서 이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네. 또 진위가 뭐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는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경북은 공항이 목적이지만 대구는 공항이 목적이기도 하고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가는 랜드마크를 후적지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북하고 목적이 달라서 공동사업자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나 장기 대출 부분은 제가 아까 왜 공영개발 3.5%로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금리가 좀 높았지만 아시다시피 금리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파월에게 금리 내리라 하고 하는데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부동산하고는 항상 금리하고는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후적지 개발에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 대출을 가지고 3.5%의 장기 대출을 했을 때 공영개발 방식에서는 10조 3천억의 효과가 수지가 영업 수지 사업 수지가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미리 아까 여쭤본 공영개발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권한대행께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양여 재산, 기부 재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먼저부터 공감하고 다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경북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면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북도가 제안한 지역 금융권을 통한 저리 자금 조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저희 또 자구 노력 차원에서는 또 공자기금도 하나의 금융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저희가 지역 금융권을 또 이렇게 해서 일부 저리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정부와 좀 협상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상 토지 4,500억이 되는데 보상 토지는 사업을 하면서 보상 토지가 보상함과 동시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하고 나는데 보상 협의라든지 지상물 처리라든지 또 묘지 있는 사람은 묘지 이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사업 기간에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할 때 그 부분 국비와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거 안 되나?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중남부권을 대표하는 물류, 여객, 복합공항입니다. 현재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기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을 짚어주신 박창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는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2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현 대구공항의 항공수요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대구공항은 저비용 항공사 유치와 국제선 확대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도권 수요 집중, 항공기 공급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국제선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누적 국제 여객은 6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수요 위축은 대구 경북 신공항의 조기 안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가 신공항 개항 시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항공사 유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구공항 국제선 회복률이 저조한 이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 대구공항 활성화가 저희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 주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아마 항공사들이 이 코로나 때 감소했던 항공 그 노선들을 주로 인천이나 김해, 청주공항 등 좀 수요가 많은 쪽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구공항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다는 판단이고, 또 저희가 대구시가 그간 저희 대구 그 공항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운영 수입을 좀 보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주니까 승객이 주고 승객이 주니까 또 노선도 계속 주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다시 회복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외국 지금 의료 관광도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그 외국인 관광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대구공항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재정 지원 확보와 외국인 관광 유치에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바로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부터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에 활주로와 또 여객, 화물터미널 배치하고 총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공항 운영 계획과 사업 일정 등 민간공항 건설 전반에 사실 필요한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회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안 고시에는 원래 1분기로 예상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에 고시 지연의 또 뭐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대적으로 민간공항은 절타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시가 늦어진 게 아시다시피 그 제2 화물터미널 의성 쪽에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여객터미널 그리고 주차장을 좀 더 넓히는 문제에서 총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2조 8천억으로. 그래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좀 있어서 절차가 좀 지연됐는데 8월까지는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국토부에서는 그 8월에 기본계획을 고시를 다시 해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위수타업 협의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군공항 문제가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데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그 국토부 민간 공항 건설 문제는 바로 같이 연이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는 지금 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8월까지면 지금 7월 중순 넘었으니까 한 달 조금 예, 총사업비 남았잖아요. 협의는 잘 되고 있다는 그 그 보고 기간에 받았습니다.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권항 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우리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업 추진의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투자해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추가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육정미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박창석 의원님 말씀에 또 질의하시는 답변하시는 그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항이 대구 TK 그 신공항 문제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가 밀양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 때도 한다 말았다 된다 말았다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22년도 7월 1일 들어서시면서 공항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다, SPC 방식으로 민영 개발을 해서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능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활주로 3.8m, 가덕도에서도 3.8m가 되지 않았습니다. 3.5m였던 것인데 우리는 활주로도 3.8m, 뭐 여러 가지들 하면서 첫 번째 그 공항특별법이 통과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확보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대구 함께 만나서 우리는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도인가요?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22년도부터 SPC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이제 내리막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 민자개발인가요? 할 때 저는 지원한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묵살하고 진행됐던 것도 묵살하고 다시 이제 공자기금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무엇을 우려했느냐 하면은 예결할 때도 얘기했었고 또 박창식 의원님께는 지역구 자체가 군위이기 때문에 군위 지역 주민들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실제적으로 군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에 있는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들은 다 대구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아무런 조치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장기적으로 완결되는 구조를 공자기금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민영의 개발 자금을 확보하든지 구체적인 실제로 로드맵이 없이 우리가 보상부터 추진해 버리면 산만 뜨고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만 하고 누구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려하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셨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맞습니까? 예결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아니면 전임 이게 우리 뭐 이번에도 부시장- 예결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건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우려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 안에 지금 공자기금 확보하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의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대구 최우선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갔을 때 홍 정 시장이 있을 때 많은 문제 제기들은 홍 전 시장이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것으로 다 덮여버리고 그런 우려들 사실 앞에서부터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 시장께서 없어지고 나니까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자기금 확보 자체가 이미 어려운 얘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부터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다시 이게 잘못된 단추로 공항 문제가 끊임없이 또 잘못 끼우고 또 잘못 끼우고 또 잘못 끼우면서 이렇게 개성을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만 껴안고 이 사업 자체는 영원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저도 공자기금을 발행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전액을 공자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그 말씀 자체에서 전액이 어렵기 때문에 공자기금을 다양한- 일부를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말이지 않습니까? 공자기금도 지방채 발행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앙에서 책임져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예, 예. 중앙에 책임지지 않는 대구시가 오롯이 지는 책임, 그 하에서 지방채까지 웅뚱거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들 안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삽두고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이 공항 문제가 이미 군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시민을 기대만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 결과도 낼 수가 없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리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예. 좀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 보상을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개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사업이 확보될 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대구시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이게 10년 이상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과 대구시의 어떤 좀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 설계해 놓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예산을 이렇게 막 편성을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토지 보상부터 먼저 하고 대구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군위 시민들과 우리 박창수 의원께는 혹시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송구스럽긴 하지만 늘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확정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